휠체어를 탄 동양인 남자가 오스트리아에 가서 버스, 지하철, 트램 이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의 시민들의 반응 어떤지 실험하는 실험 카메라를 찍었었거든요. 이 사람 도와주려고 그랬어. 아, 앞에서 저렇게 들어주면 작은 바퀴가 바뀌겠구나. 되게 자연스럽다. 저 트램이네. 어이구. 오, 오. 나오셔서 해주시네. 아, 저렇게. 기사님이. 아, 저렇게 그 손잡이도 저렇게 좀 잘 돼 있구나. 당케시. 아, 스윗해. 당케시. Yeah, can you help me? 버스가 살짝 기울어져. 당케시. 당케시. 지금 일부러 제가 한번 혼자 내려보려고 했는데 시민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베리어 프리. 베리어 프리. 이것도 진짜 실제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거예요. 어떡해. 큰일 났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와, 근데 진짜 감동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서로 다 그냥 도우면서. 특별한 게 아니네, 저기는. 진짜 훈훈하네. 당연하게 해주네. 제가 베리어 프리, 베리어 프리라고 외치는 말 베리어 프리가 뭐예요? 무슨 네. 뜻이에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예 못 들어봤는데? 이 베리어 프리는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라는 운동으로부터 비롯된 용어인데요. 휠체어를 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앞을 가고 있다가 제 앞에 계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계단은 저한테 장벽입니다. 그렇죠. 베리어겠죠? 그런데 그 계단을 지금 우리 이 세트장에 놓여진 것처럼 완만한 경사로로 바꿔준다면 그 장벽이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베리어 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베리어 프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휠체어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면서. 네. 예를 들면 우리 시각장애인한테는 점자가 될 수 있겠고요. 아, 그쵸. 청각장애인에게는 아. 수어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팡이 짚는 노인, 또 유모차를 끄는 부모, 그리고 물건을 실어 나르시는 배달원 분들, 여행 갈 때 다들 캐리어 끌고 가잖아요. 네. 우리 모두한테 해당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 아까 제가 트램 타고 내릴 때 기사님이 이렇게 경사로 설치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사님이요 표정이 너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호의가 없는 표정 있잖아요. 그냥 이런 표정, 무심한 표정.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친한 형이 있어서 그 형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니 형, 지금 이 기사님이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표정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트램에 타고 내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친절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한 일이니까. 그렇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신경을 써서 도와준다. 뭔가 친절을 베푼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도 뭔가 서비스 느낌 들면서 이렇게 웃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분인 거니까 그냥 그럴 필요 없었던 거 같아요. 당연히 그냥 하는 거니까. 궁금했어요.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장애 인식에 대한 차이를 잘 배우지 않았을까? 맞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제 초등학교에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 초등학교는요 전교생의 25%, 약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요 장애인인 학생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랑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한 반에 어우러져서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 장애인이 있는 친구들과 같은 반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스트리아 그 초등학교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놀라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아니, 교장 선생님,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이 학교를 보내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가 없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이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무례하지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서 이 학교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입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네 진짜. 그게 맞아. 그러니까 몸에 배는구나. 몸에 배는 거지. 아까 제가 그 오스트리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공중 화장실, 또 대중교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노약자를 위해서 양보하세요.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세요. 이런 문구 많이 보시죠. 네. 익숙한 문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런 문구를 본 시민 5분이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분들이 휠체어 탄 저를 보고 저를 위해서 양보를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불편할 것 그 같은데. 사람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있지만 괜히 뭐 괜히 불편한 미안한 마음도 것도 있고. 있고. 맞아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죄송스럽고 괜히. 미안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까지 생깁니다. 저한테 양보해 주신 분은 저를 먼저 보냄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몇 초, 다 몇 분이라도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공용시설 갈 때마다 항상 배려받고 양보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 그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좀 위축이 되겠어요. 그렇죠. 항상 나는 배려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 배려와 양보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오스트리아를 가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승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6분이 그냥 앞에서 나가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있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 나다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구나. 선뜻 그냥 나가는 거. 그렇죠. 몸에 그리고 그게 어떤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저한테 어떤 특별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곳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배려와 양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 바로 매너의 개념으로 매너.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이랑 걸을 때 이 아이의 걸음에 발걸음에 맞춰서 걷잖아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걷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배려와 양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너로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